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어떤 목표들 세우셨습니까? 네. 새해 목표 중에 빠지지 않는 것 네. 있죠? 뭐니 해도 네. 으뜩 건강이 건강이죠. 나이 들수록 건강에 대한 네. 갈망이 더 심해지죠. 그러면 나이랑 결부시켜. 젊은 사람도 건강해야죠. 아, 맞아요. 네. 여러분의 건강한 새해 준비를 돕기 위해서 네. 이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재욱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7년째 고장난 허리, 어깨, 무릎을 고치고 살고 있는 네. 유재욱입니다. 네. 근데 참 정말 본인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음. 동안이에요. 그럴 이거 리가 언제 있습니까? 봬도 네. 베스트 드레스예요. 아닙니다. 이게 벌써 의상이 사람이 활기가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다르네. 재활의학. 예. 재활의학 치료는 어떤 분야를 치료하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재활의학과 하면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27년 정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전국에 20개밖에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지금은 이제 굉장히 몇백 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저희 환자분이 이제 와서 이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전화가 온 거야. 음. 따님한테. 음. 재활용 센터 와 있어. 재활요? 재활용 센터. 재활의학과인데. 재활의학. 금방 갈게. 뭐 이렇게 이제 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재활의학과 그러면은 다치고 나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네. 상태에서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이 정도. 저도 그 등산하다가 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부러졌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제대로 안 접혀요. 음. 이런 거 재활하는 거예요. 맞죠. 재활치료에서 제대로 되게 굉장히 넓어요. 네. 그러니까는 대학병원에는 조금 중증 환자들, 많아요. 뭐 네. 뇌졸중, 뭐 척수 장애인, 음. 뇌성마비, 음. 뭐 절단 환자 이런 사람들을 재활을 하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어깨, 무릎 통증 치료를 주로 하고 제가 또 어떤 거 했었냐면 그 연구소에서 재활 로봇 만든 적도 있어요. 아, 재활 로봇을요? 네, 그런 것도 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에서 복지 사업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있고 재활 요양병원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재활 여러 그렇죠. 가지예요. 예전에 시작은 사실은 이게 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장애인들을 재활, 군인 장애인들을 네. 재활하기 위해서 음. 생긴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능적인 면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언뜻 생각하기에 허리, 그렇죠. 재활하면 뭐 이렇게 오십견이라 이게 안 올라가는 안 올라가는 거. 그다음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렇죠. 크게 좀 힘들어서 그렇죠. 재활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많이 다친 네. 경우고 어. 지금 허리, 어깨, 무릎은 일반적으로. 조금 일반적으로 아프죠. 네.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는 그런 약간의 장애들이 생기잖아요. 네. 어깨도 네. 그렇고 네. 또 허리도 네. 무리가 가고. 네. 저는 허리가 무릎이랑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허리 골반. 근데 이렇게 등 쪽이 요즘에 많이 아프다고 병원 찾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사실은 등 때문에 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아, 대부분은 이제 허리, 어깨, 무릎이 90% 정도 네. 가 되고 등이 아프시다고 오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왜 이제 제가 등 말씀을 드리냐면 네. 등이 허리나 어깨나 아픈 거의 원인이기 때문에. 아, 등이 원인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도가 네. 사람을 때리고 도망갔어요. 네.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는 거는 맞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만 강도는 그 자리에 없어 도망갔기 때문에 말도 네. 안 하고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네. 허리는 아프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얻어맞은 이제 피해자인 거고 아. 가해자는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 아프다, 그러네. 등 아프다, 강도인데? 그렇죠. 네. 강도 그리고 숨어 있는 거죠. 아. 말 안 하고. 아. 그게 보통 왜냐면 이게 이제 척추에서 목뼈, 등뼈, 허리뼈, 골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하고 허리는 항상 아픈데 네. 등하고 골반은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아. 그런데 그거의 근본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아. 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네. 등은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구나. 그렇죠. 다른 곳에서 신호하게 만드는구나. 등은 말이 없지만 네. 근본 원인을 찾다 보면 네. 대부분의 자세 이상이나 통증의 한 원인은 80% 정도는 등이랑 관련이 있다고 등으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롯된다. 그러면 등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예. 어떤 작용을 하는 거고 음. 왜
등이 범인인지. 네네네. 네. 제일 먼저 우리가 거북목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이렇게 된 거. 예, 어, 이렇게 요즘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맞아. 얘기하죠. 어. 그래서 뭐 컴퓨터, 요즘에는 핸드폰. 거북목 고치는 무슨 뭐 보조 기구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귓구멍하고 이 옷의 재봉선을 봤을 때 이 재봉선 위에 귓구멍이 있어야지만 거북목이 아니고 이봐, 요거다 나한테 나가면 나가 있는 거북목이다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군인 네. 빼고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실제로 생도들. 네, 병원에서 사진 찍어 보잖아요. 엑스레이 찍어 보면 100명 찍으면 한 98명은 거북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과연 거북목을 문제라고 얘기할 거냐 아닐 거냐 조금 걱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실은 거북목이 거북등입니다. 등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네. 목은 제가 별로 없어요. 등이 구부러서 그러니까 등이 폈는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목이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할 뿐이지 네. 실제로는 거북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북목을 해결하려면 목을 피라고 그러는데 목을 피는 게 아니라 등을 펴라. 제가 등이 여기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하면서 사람들 시선을 하여튼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다녀 버릇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있어요. 여성분들은요. 네. 그 이제 청소년기에 가슴이 나오잖아. 근데 부끄러워서. 그때 이제 창피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자세가 이렇게 되는 사람. 맞아요. 그럴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예. 가슴 이렇게 하고 다니기 쉽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등에 달려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팔이 달려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팔이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등이 굽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이렇게 네. 오고 라운드 숄더가 되죠. 라운드 숄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뚜둑거려. 왜 그래? 그 다들 등이 굽어서 그래요. 아, 그래. 어머 예, 나도 예, 뚜둑거렸어. 뚜둑거려. 네. 실제로 이렇게 하면 뚜둑거리는 사람도 있지만 네. 손을 여기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해보면 조금 옆에 여기 조금 더 바깥에 예, 여기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해보면 뚜둑뚜둑 느낌이 예, 납니다. 예. 예. 그게 힘줄이 뼈에 맞아요. 다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예. 예. 한 10만 번 정도 걸리면 찢어집니다. 아. 10만 번 정도 걸리면 뭐가 꺼끌거려. 그래. 꺼끌거리죠. 응. 그러니까는 신선하지가 않아. 요 안에 있는 그 뼈 밑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게 왜 잘못되냐면 우리가 등이 굽으면 라운드 숄더가 되거든요. 라운드 숄더가 되면 그 공간이 좁아져요. 좁아지니까 이렇게 올릴 때 닿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좀 극단적으로 등을 구부리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 올라가요. 여기까지가. 그렇지. 피면 다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치. 등 구부리면 안 올라간단 아, 말이지.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누구나 조금씩 등이 구부러지기 네.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안 올라가고 계속 닿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회전근개 손상 또는 풍돌 증후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등 때문에 오는 거죠. 그리고 등 때문에 오는 거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뭐 등이 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목이 짧아진다고. 승모근이 튀어나와요. 이건 이러고 있는 건 조폭인데. 저보겠지. 근데 여자분들이 그거 되게 싫어하는 게 승모 승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광대 승천처럼 승모근이 올라와요. 그래서 목이 그래서 짧아지더라고요. 탑을 못 저도. 입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군요. 결혼식 할 때 여기가? 보통 웨딩드레스가 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니까는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하면 웨딩 좀- 보톡스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거 생기죠. 그다음에 어깨가 안으로 말리면 이 뒤에 있던 살이 옆으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여기가 튀어나와요. 맞아. 여자분들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 네. 튀어나오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이게 살이 찐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되니까. 등이 굽어가지고 뒤에 있던 살이 옆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 등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등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요 자세, 조폭 자세가 되면 네. 그때부터 상대를 언니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꼭 형님이라고 그런 아니 그러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되게 그냥 이렇게 단아하게 이러고 있지 누가. 그게 단아한 게 아닙니다. 단아한 게 이렇게 아니고 되는 거군요. 어깨 통증의 원인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네, 승모근이 어. 발달하니까 목도 짧아지고. 짧아지죠. 아주 답답해요.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목을 고치려면 등을 펴라.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디스크. 우리가 등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맞아요. 저도 그러면, 이렇게 잘하죠. 예, 그렇죠. 등이 굽고 허리도 굽고 근데 펴졌는데 이제. 편안하죠. 골반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예, 이 자세가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허리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가요. 맞아.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하지만 실제로 허리 디스크에는 무리가 많이 가고 보기도 안 좋아요. 그렇게 안. 오래 앉으면 튀어나간다. 반대로 그러면 똑바로 앉으면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왔던 게 들어가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뒤에 받치고 앉는 네, 것도 네, 있고, 네. 근데 그게 여기를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등이 펴져야, 등이 펴져야지만 허리 디스크도 돌아가고, 목도 길어지고, 목도 안 아프고, 우리 여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견갑골. 이게 승모근인데, 많이 쌓였다고 그러죠. 예, 이게 어깨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깨가 아니라 목덜미거든요. 목덜미 통증도 없어지고 거기가 아주 딱딱해져요. 맞아요. 신경 쓰고 네, 나면.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도 등 먼저 펴라. 네. 이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위장장애도 등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위장장애가 좀 있고. 다 갖췄는데. 우리 둘이 다 갖췄는데. 형님. 왜? 위장장애 얘기 들어보죠. 그러죠. 이게 그 등이 굽으면요, 제일 안 움직이는 게 뭐냐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횡격막이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이렇게 위아래로 풀분지를 하듯이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등이 굽으면 이게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숨을 쉽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같이 그 뭐 코로나 이럴 때는 폐렴 걸리면 큰일 나요. 이기질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횡격막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밑에 달려있는 위를 계속 마사지를 해야 위가 잘 움직입니다. 근데 숨이 짧아지면 위가 안 움직이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많이 안 되면 그 밑에 장이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지면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부패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간이 안 좋아지고 왜냐하면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이 안 좋아지면 얼굴이 시꺼멓게 되고 맨날 피로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나쁘게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등을 펴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게 다 이 등 하나로 생기는 그렇죠. 일들. 등 운동도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딱 펴지게. 근데 평소에 이렇게 등을 어떻게 펴려고 나이 들수록 잊어버려요. 다 약해지는데 등 근육이 또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운동을 해야 되나? 웨이트 트레이닝. 왜 나이 해야 들수록 됩니다. 등 근육이 유독 더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노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 100m, 200m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못 알아봐도 노인인지 젊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아니 근데 유독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아주 꼿꼿하게 오히려 이렇게 약간 뒤로 제치듯이 성격 대척 같은 거. 그렇죠. 딱 이러신 분들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맞아. 안으로. 저도 요즘 이래요. 이게 날 때 이렇게 났다가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아니. 다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옛날에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는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걸었어요. 네, 저 제끼고. MBC 했을 때 딱 이러고 거기 나오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짓말 하시네. 내가 다 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 근육은 긴장이 되고 뒷 근육은 약해져서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렷하고 이렇게 손바닥을 앞에 보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눴을 때 앞 근육,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긴장돼서 짧아져요. 이렇게. 아 어떻게? 근데 뒷 근육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점점 약해져. 그러니까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다가 네. 젊어서 한참 때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걸로 다시 들어가는. 애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흐르는 물처럼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하고 뒤의 밸런스를 조금 뒤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뒤를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피트니스 가서 하면 다 앞에만 한다. 이거. 네, 주로 왜냐면 이제 여기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뒤는 안 보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이것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여기만 더 커지죠. 그래서 트레이너들 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 그래서 여기 비누칠도 못 하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을 처음 하는 초심자거나 아니면 이제 40대, 50대가 돼서 운동을 할 때는 뭐 2대 8, 1대 9 정도로 뒤만 해야 돼요. 뒤 네. 위주. 왜냐면 이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길 계속 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쪽 같은 분들같이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영화제 같은 거 봐도 여배우들이 네. 등 탁 파인 거 있잖아요. 여기도 파지만 여기도 파더라고. 등 다. 그래서 등 맞아. 라인이 아주 매끈한 사람들 보면 건강해 보이더라고. 네, 너무 예쁘죠. 네. 뒤태가. 누나 등 안 파더라? 기다려. 다음 주에 파고 올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벤치프레스, 네. 팔굽혀 펴기, 이거. 뭐 이런 거는 조금 덜 하시고 오히려 이제 뭐 스쿼트, 엉덩이 근육, 네. 뭐 햄스트링 근육 네. 이런 쪽으로 계속 피던 쪽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도 사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떤 게 좋으냐? 등을 펼 때 등 네. 펴지는 운동이 수영. 수영이 그래요? 수영은 앞으로 구부러지면 물을 먹어요. 맞아. 자꾸 이렇게 펴야지만 뜨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필 수밖에 없는 게 수영이어서 수영을 계속하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이 좀 이렇게 펴는 운동, 뭐 발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암벽 등반이 암벽 등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못 매달리잖아요. 이렇게밖에 못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등 근육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이제 좀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 수만 하려고 있으면 그러는데 저렇게 안 가르쳐 주네. 알아보라 그랬더니. 제가 해본 운동 중에 검도가 또 시작해. 등 펴는데 또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자세가 딱 이렇게 돼 있어. 안 피면 오랫동안 지탱해야 되죠. 등을 딱 펴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덤비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얻어맞거든. 폼이 안 나. 이렇게 탁 하고. 예. 네, 검도를 좀 하십니까? 네, 거기 또 저기에요. 그 운동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이재용 씨는 유난히 제가 등을 위해서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딱 제치고 빠르시죠. 걸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뵀었는데 보면 그 방송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식을 좀 바른 자세. 바른 자세를.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만나야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운동.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체육관에 하거나 수영장에 가야 되는 운동이고 지금 피고 싶다 이럴 때 할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손을 이렇게 뻗어 보세요. 이렇게 앞에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이렇게 뻗은 다음에 이거를 뒤로 당기는 거예요. 끝까지 당겨서 이 견갑골이 있죠. 뒤에 견갑골이 최대한 붙을 때까지 더 이렇게 쫙.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건 안 되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아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견갑골 사이가 붙인 상태에서 힘껏 힘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을 살짝 뒤로 젖히는데 목을 이렇게 젖히면 안 되고요. 한 30도만 위에 눈은 한 30도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목 말고 그 등 위에 연결 부위가 좀 뻐근해지면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젖히면은 요 머리하고 목 사이만 젖혀지거든요.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10초 그 다음에 풀고 다시 힘들죠. 다시 또 한번 쭉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목하고 등하고 연결 부위가 좀 뻐근하다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등을 펴는 운동이기도 하고 목 디스크 있을 때 목 디스크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이걸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땡기네요. 이거를 10초 정도 유지하는 거 한 10회 정도 반복하는 거. 네네네네. 아프죠. 등이 안 펴져서 그래요. 제가 유난히 등이 굽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자세가 바른 자세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자세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른 자세는 유지가 안 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인들 차렷 자세 시켜놓으면 힘들어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게 힘든데 자꾸 그래서 쉽게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저기를 줘야 돼요. 인식을 해서 또 좀 이렇게 좀 금방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편한 자세. 네, 신경 안 쓰면 바로 이렇게 돼요. 편하지만 등이 굽고 몸이 안 빠지는 자세. 바른 자세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서 취해야 되는 자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지금 어디다가 이렇게 거치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TV 보실 때도 이렇게. 오늘 유재욱 원장님하고 등 건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무릎 건강에 대한 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펴.